실전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캠페인 벌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교한 매매 기술이 있고 튼튼한 또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 자세, 다시 말해서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탐욕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쿠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아무리 뛰어난 운전매매 감각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든가 그 다음에 또 과속을 한다든가 교통신호등 안 지키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요, 바로 이 제1의 적이 바로 탐욕인데, 탐욕은 남에게 의존하기, 내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만의 함부로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전해주는 정보는 대단히 좋은 거다, 큰 거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남한테 물어보려면은 딱 한 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큰손입니다. 주식을 수백, 수천 원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지금 무슨 주식을 살 거예요?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하는 정보라는 것도 결국은 발표된 거, 이미 늦은 거, 오히려 큰손한테 역이용당하는 역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마시고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바로 공짜 심리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간편한 파워 분석법이 나왔으니까 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단타 샀다 팔았다 급하게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중독이요 탐욕에서 나오는 거고요.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에서 2.5배 찍어서 하루 만에 샀다 팔으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 특히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기 그 기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선물 옵션을 알아야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전적으로 예측의 영역에서만 통하는 얘기고, 또 예측의 영역이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측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워 분석법은 선물 옵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거 몰라도 전혀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알수록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권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 예전 동료나 후배들이 지금 정권회사 간부로 이렇게 좀 경영진으로 있는데, 현직 임원들하고 가끔 만나서 소주 한잔 해보면 분명히 이런 말을 솔직히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선물 옵션이야말로 이제 일반 투자자가 마지막 황천길로 가는 문턱이라고, 그건 솔직히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꾸 선물 옵션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수수료 수입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탐욕, 도마뱀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신이 꼬리 자르는 거 있죠?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미련과 아쉬움이 남겠지만은 여러분 탐욕은 반드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매매 기술을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한번 몇 가지 파워 분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가 뭔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차트는요, 밑에 요것은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이 주가 움직임인데, 밑에 거래량은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 거래량 많다, 낮으면 거래량 적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주가 움직임은 여기 보시면은 파랗고 빨간 게 있는데, 요걸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빨간 것은 그날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파란 것은 그날 주가가 떨어졌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쉽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빨간 것은 올랐다, 파란 것은 내렸다. 우리가 보통 빨간 이 봉 차트를 양선, 양봉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파란 것은 음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파워 분석법 공부하는데 이것만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동평균선 하나 있고요. 요것만 아시면 바로 파워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쉽지요, 간단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있습니다. 요게 오늘 현재 주가인데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 회사에 딱 이날 어떤 정보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회사가 부도난다. 워크아웃 들어간다. 예. 부도가 난다. 이런 이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도 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죠. 예, 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전부 다 팔자가 나왔는데 하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밑에 거래가 없죠. 왜? 부도가 나니까 살 사람이 없잖아요. 팔자는 사람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린 겁니다. 진짜 이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다음날 또 하한가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공포에 질리는 거죠.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 하한가로 다음날 자꾸 팔려고 하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또 하한가입니다. 연속 3일 하한가입니다. 이제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증권사에 이제 이 매도 주문을 냅니다. 하한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다음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빨간 양선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생겨버렸죠. 예. 이때 이제 파워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대량 거래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대량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대량 거래가 생긴다는 뜻은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누군가 대량으로 매도를 할 때 대량 거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돈을 몽땅 찔러가지고 이 주식을 산다. 어떤 주식을 산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앞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대규모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한 주도 안 남기고. 무조건 팔아버린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 주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량 거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올라간다고 하는 확신 세력과 그 다음에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확신 세력끼리 맞붙었을 때 이런 대량 거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대량 거래가 생기고 나면은 크게 올라가든가 크게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은 대박을 먹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쪽박을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는 항상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를 항상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 사고 파는가를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고 파는가? 아니 주식시장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투자자들이 있는데 큰손 작은손 기관 외국인 뭐 개인 일반 많은데 그 누가 사고 파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증권회사 뭐 HTS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통해서 기관 외국인 일반 얼마 사고 팔았다. 그건 엉터리 짓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큰손 일반의 개념은 이거는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강자 약자의 개념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릴 때 누군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사람, 주가를 주도하는 사람,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걸 우리는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약자들, 낮은 데 높은 데 사고 낮은 데 파는 사람, 그 큰손이 그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굴뚝에 보면 연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기는 가까이서 가면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대부분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연기 지가 움직입니까? 누가 무엇이 연기를 움직입니까? 바람이지요. 바람이 연기를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연기가 움직이는 본질이 없다 그러면 됩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를 움직여 나갑니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큰 손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대규모 큰 자금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큰 손. 그 다음에 팔고 나갈 대량으로 팔 때는 역시 큰 손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에서 통계에서 내주는 일반 개인 외국인 그는 엉터리다.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규모로 거래량이 일어났을 때 누가 사고 팔았는가? 그거 누구 어떻게 하느냐? 기존 방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방법에서는요,
주식시장에 수많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파워 분석법에서는 가능합니다. 파워 분석법에서는요, 주식시장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자인 누구? 큰손. 약자인 일반.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만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손이냐 일반이냐 이것만 판별을 하면 되는 겁니다. 큰손과 일반은 여러분 철저한 원수지간입니다. 큰손은 일반의 돈을 빼앗아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큰손이 팔면 일반이 사고 일반이 팔면 큰손이 사주는 겁니다. 외국인도 대부분 많은 큰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투자자들 여러분 우리 돈 벌어주겠습니다 하고 큰손이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우리 한국에 돈 빼앗으러 옵니까? 한국 사람 돈 빼앗으러 옵니다. 작년 2분기만 해도 38조 원 차익을 남겼고 IMF 이후부터 보면 뭐 한 몇백조 원이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뭐 자동차 하나 만들고 반도체 하나 만들어가 파는 거 물론 애국입니다. 제조업해서 외국 달러 벌어들이는 게 애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본시장에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은 무한대로 지금 돈을 따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무조건 와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 벌면은 이거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애국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돈을 외국인이 따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나 주식에서 돈 벌면 당당한 애국이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은요, 우리 안방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거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지금 조지 소로스를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미국의 국부 창출 많이 해주는 사람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워렌 버핏하고 전 세계에서 돈 다 벌어들입니다. 주식으로. 주식 파생식품하고. 이제 그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조해가지고 그것만이 애국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제 금융 강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에서 당당히 돈 버는 게 애국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대량 거래가 생긴다.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 파워 분석법에서는 큰손이 샀나 아니면 큰손이 팔았나, 일반이 팔았나 샀나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팔았고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주식이 부도난다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팔았죠. 그럼 일반이 팔았으면 누가 샀습니까? 큰손이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큰손이 개입한 겁니다. 이게 왜 큰손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회사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정보와 달리 속으로는 절대 부도가 안 나고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아는 큰손들, 대주주 관련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다 틀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손이 매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에 들어가야죠. 그런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손이 샀다고 바로 뛰어들었다가는 이렇게 떨어질 때 겁이 나서 또 덜렁 팔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보세요. 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큰손이 개입했으면은 바로 그냥 올려버릴 것이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다 하는가? 여러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그래서 대규모 매수하다고 바로 안 올라갑니다. 한번 샀다가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사면 또 좀 올라갔다 또 좀 떨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다고 한꺼번에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 팔았다가 좀 또 반등했다가 또 팔아버려요. 또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손의 이 원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큰손이 절대 한 방에 100만 주 다 매집을 못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 한 60만 주 정도, 뭐 6, 70만 주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한 3, 40만 주는 누가 매수했는가? 그건 이제
단기 매매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딱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서 대량 거래 생기면 이건 뭐 있다 그래서 뛰어들거든요. 이런 사람들 일반 투자자들 뛰어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큰손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큰손 입장이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6, 70만 주를 매집했는데 여기 나머지 3, 40만 주 이 같이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을 데리고 주가를 올려주겠습니까? 올려주면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큰손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라온 3, 40만 주 물량마저도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빼앗아야 본격적으로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들 물량 빼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보다도 횡보할 때 냄비 심리가 되죠. 성질나서 다 팔아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런 식으로 횡보시켜버리면 이 과정에서 일반들이 물량을 다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주식은 잘 또 올라가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첫째, 그럼 그 1000몇백 건 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큰손 파워 개입되는 뭐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 종목 컴퓨터에서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이걸 언제 매수할 것인가? 바로 매수했다가 잘못하면 팔아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매수할 건가? 매수 시점. 세 번째,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는 비교적 평이하게 올라가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는 기준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주가가 때가 되면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도하는 기준은 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좀 익혀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사례들을 보도록 하죠. 파워 분석법에서는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 대량 거래가 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 대량 거래된 부분이 나오죠. 하루 만의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날에 걸쳐서 나오는 거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량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대량 거래 이게 매집인가 매도인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대량 거래를 보시고 쭉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 대량 거래 가격대를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밑에 거래를 보니까 여기 주가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보니까 이 앞에 거래보다도 여기 거래가 어떻습니까? 적지요? 훨씬 적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앞에 대량 거래가 돼 있을 때 이 대량 거래 가격대를 통과하려면은 이 앞에 있는 거래와 비슷하게 거래가 늘어나 주든가 더 거래가 많이 돼야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거래가 적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앞에 물량을 이게 다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왜 이거는 거래가 적으면서 올라갈까? 이때 이제 파워 분석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럴 때는 이 대량 거래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큰 손이 여기 팔아버리고 일반이 사서 물렸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큰 손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가 팔아버렸냐면은 일반이 팔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손이 매집한 것은 때가 되면은 앞으로 크게 올라가서 팔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 전망이 주가 크게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대량 거래가 있고 이 가격대를 통과할 때는 거래 없이 통과할 때는 일단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전 종목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전 종목 검토 요령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매수에 들어갈 건가, 세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굴곡을 그릴 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건가, 네 번째는 이제 고점에서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매도를 할 건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주가 게임을 한번, 매매 게임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현재 오늘 주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요, 주가를 하루씩 이렇게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하루하루 진행이 되죠. 예. 자, 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기 같이 게임에 한번 참여를 해줍니다. 모습을 보고 이 주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매수라고 크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샀다 팔았다 해도 좋고, 뭐 돈 안 받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게임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주식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매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매수라고 해 주시고, 자, 또 뭐 매수. 예, 좋습니다. 이제는요? 매도. 예. 어때요? 아직 안 파신 분 있습니까? 파실 분 있습니까? 매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사실요, 우리가 여기서 팔고 나면은 실제 이거 올라갈 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힘들죠. 예. 자, 그러나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매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매수. 예, 엇갈리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성립이 되지요. 또요? 매수. 매수. 자, 매도.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짧게 했지만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올라오는데 돈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지요. 올라가면서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수료는 엄청나게 또 정권회사 갖다 바치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쭉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예.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걸 한번, 쭉 한번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작했는데 이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거의 이게 말이죠, 한 7, 8개월 동안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예. 뭐 뒤에 부분은 안 본다 하더라도, 여기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야, 여기서 올라간 게 거의 뭐 한 40만 원대니까 4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이걸 뭐 맨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이게 돈 버는 게 없어지는데, 막 그냥 가만히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가지고 있다가 팔아볼 수는 없을까? 예.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걸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가지고 꼭 가지고 있다가 파는 방법. 여기서요, 제가 이제 기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거래량을 보고 봉 차트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봉 차트는 사실 여기서 일봉 차트는요, 하루하루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 매매한다 그랬습니까? 큰손 움직임 따라서 매매하잖아요. 여러분, 큰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 하루아침에 사고 팔고 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꾸준하게 며칠, 몇 주, 몇 달간, 또는 매도를 할 때는 며칠간, 몇 주간, 몇 달,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봉 차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일주일, 한 달, 몇 달간의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평균치 움직임을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가의 평균 움직임을 보는 거,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5일간 보는 것을 5일 이동 평균선, 일주일이라 그럽니다.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주가 움직임을 보는 것을 2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석 달 움직임을 보는 것을 60일 이동 평균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평균선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은
5일간의 주가 움직임, 20일간의 주가 움직임, 60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평균적으로 주가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큰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살펴볼 때 용이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워 분석 차트에 거래량 봉 차트를 집어넣고 이동평균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의 매매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매수하는 기준하고 매도하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에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 매도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에 5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요거는 적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파워 분석법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할 때는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 따라 잘못했다가는 큰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 공개 강의니까 그냥 제가 이 큰 손 움직임도 결국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실전 기법을 익히시고 직접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하루에 1, 2만원 번다, 일주일에 1, 2만원 벌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거 공짜에서 얻은 걸 갖고 써먹는 거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을 가지고 하루에도 최소한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을 하시면서 어디서 공짜로 얘기한 걸 이거 기준으로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파워 분석 기준 하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수는 5일선이 20일을 치고 올라갈 때 매수, 그 다음 매도는 5일선이 20일 깨고 내려갈 때 매도한다. 자, 요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실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요 5일 이동평균선은 까맣게 한번 넣어 볼까요? 까맣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은 빨갛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까만색 빨간색 이 평균선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까만 요 선이 무슨 선이라고요? 5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은 20일 이동평균선. 만일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5일 이동평균선 까만 선이 20일 깨고 내려갈 때 이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매도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가 올라갑니다. 3일간 빨갛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 예측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떨어질 것 같다는 분. 손 안 드신 분들 뭡니까? 자, 보세요. 좋습니다. 예,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정답입니다. 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까? 큰손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큰손의 영역입니다.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기준 정해놓은 기준만 나오면 그때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죠, 5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1년 후에 학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내 학교나 보내줄런지, 우리 집이 앞으로 한 10년 후에 돈이나 좀 벌어질런지 걱정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볼 때 기가 찰 일 아니에요. 애기 니는 어린아이는 나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 겁니다. 집이 돈 벌고 안 벌고 걱정은 누가 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주시장 똑같습니다. 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세상살이에서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큰 손한테 맡겨놓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손이 매수 매도하는 기준을 5일선이 치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판다. 그 기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파동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직 모습은 안 나타났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하향으로 꺾어지고 있을 때는요. 21선이 꺾어지고 있을 때는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꺾어진다는 얘기는 최근 20일 한 달 동안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파는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이 들어갔으면 이걸 잡아먹고 이 21선을 평행 내지는 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직 본격 개입을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아직 뭡니까? 21선이 어때요?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 무엇이 달라졌죠? 21선도 빨간 선도 상향, 까만 선도 상향이죠. 그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 들어가야죠. 근데 이때 말이죠. 아이고, 뭐 이거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철판값이 올라가고 달러 환율 때문에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악재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 얘기를 여러분이 TV에서 듣게 되면 이거 쉽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지요. 그래서 파워 분석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일체 정보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정보를 전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껍데기 정보는 큰 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자, 매수했습니다. 아, 주가 떨어지네요. 팝니까? 아니죠. 언제 팝니까? 아직 오일이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는 팔자 막 사자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꺾일 것 같습니까? 왜요? 아직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일단 우리 기준을 정했으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든 말든. 치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더 진척을 시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하, 이제 꺾어져 내려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10년치 이상 물량을 확보해 놓고 세계 최고의 이 조선소로서 엄청나게 앞으로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그런 얘기를 또 정보를 통해 들으면 이 주식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죠. 그래서 정보는 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큰손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길게 우리가 한번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길게 가는 경우인데 짧게는 뭐 며칠 만에 또 몇 주 만에 이렇게 이제 꺾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한 6, 7개월. 6, 7개월 동안에 한 번 사고 한 번 팔면은 1년에 3, 400% 버는 겁니다. 한 번 3, 400% 돈을 벌면은 그걸로서 그 해 농사, 주식 농사 끝나는 거지. 뭘 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번 사고 팔아버리면 그만인 걸 갖다가 맨날 첫날 하루에도 주식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신경 쓰고 하루 종일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파워 분석을 배우신 분들은요, 한 3년 전에 85세 된 사장님은 이제 100살까지 주식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기법을 배우고 나서 낮에는 이제 한 번씩 그 휴대폰 전화 옵니다. 제주도 골프장입니다. 김 소장, 나 지금 제주도 골프장인데 날씨 좋고 기분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 왜 이제 주식하면서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겁니다. 저녁에 간단하게 컴퓨터 보고 한번 지금 아직 모습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만 판단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분석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매수 매도 기준.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트를 보실 때는요, 단기적인 이 요즘 다 전부 다 보면은 단기 매매한다고 가벼운 거 짧은 주식만 이 차트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트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차트는요, 항상 길게 좀 봐야 됩니다. 왜 길게 봐야 할 이유가 있느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차트는 5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차트를 보실 때 30년은 최소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차트가 이제 81년도부터 차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81년도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짜리는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왜 우리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그건 여기 보세요. 2002년도, 3년도, 2001년도에 뭐가 많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까? 대량 거래가 되어 있죠. 이때 누가 제일 많이 샀습니까? 큰손,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때 대량으로 사놓고 이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봐도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트는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현대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여기 보니까 많은 거래가 여기 바닥에서 되어 있죠. 이게 힘이 돼 갖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또 제일 많이 매집을 해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해가지고 지금 누구 좋은 일 다 시킵니까? 주식은 개방해가지고. 외국인들 엄청나게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황금 덩어리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빼앗아 먹어야죠. 최소한 덜 빼앗겨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면은 외국인에게 그만큼 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길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차트를 보면 대부분 아마 10년 미만일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었지만은, 증권회사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긴 차트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럼 그래 해가지고, 한 몇 년 만에 한 번 샀다 팔았다, 몇 달 만에 한 번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수료를 어떻게 뗍니까? 굶어 죽지. 그러니까 가능한 증권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투자자에게 여러분 그 차트 길게 보지 말고 아니 짧게 보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팔고 해야 이래야 빨리 돈을 벌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낮에 하루 종일 거래하도록 시켜가지고 초단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실전 투자 대회 해가지고 돈 포상금 걸어놓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1000%, 2000% 막 이걸 떠벌치고 있습니다. 그게요, 빠진 거 가지고 나는 열심히 땡기고 있으면 수박이고 뭐고 안 걸리는데 돈 집어넣고 있는데 옆에서 잭팟 100만원 당첨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트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 큰손 어머니 포참하고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8, 90세는 기본 아닙니까? 주식은 이거 정년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앞으로 몇십 년은 더 하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숙달이 되면은 전 세계적인 온라인화 되면 거기서 또 크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큰손 되세요. 지금 제 기법은요.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아는 사람들 서서 이제 거기서 온라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지 자기들 미국 주식, 캐나다 주식, 중국 주식의 상해 A 지수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해외 6개국 그 파워 분석 사례도 다 이 실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는요 항상 길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는데 이걸 동시에 보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3면경 해가지고 요거는요 일봉 차트에서 뭐 짧게 보고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말이죠 5개월짜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뭐 이렇게 8개월 9개월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봉 3년짜리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이제 항상 30년짜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동시에 항상 보는 연습을 하면은 이거 큰손 움직임 포착이 훨씬 더 용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특허 신청해 놓은 거기 때문에 파워 분석 차트에서는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차트를 길게 보는 것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큰손 파악이 쉽고 그 다음에 도대체 천 몇백 개 되는 걸 어떻게 그걸 검토해내는가? 요령은 여기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현재 차트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몇 개입니까? 종목이 보니까 1961개가 나와 있죠. 이 종목을 다 뽑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투기성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 투자 유의 종목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면 자동 배제됩니다. 그 다음 우선주도 실패한 주식이거든요. 우선주도 배제됩니다. 이것도 거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기성 대상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거래 대금이 보통 한 4억 대는 4억 이하는 제외해버리세요. 거래 대금이 적은 것은 그만큼 순수 작전 세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4억에는 제외해버리고, 만일에 이 주식을 내가 5억, 10억 이상 한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은 한 10억, 20억 이하로 제외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는요, 한 400% 이하는 제외해버리세요. 액면가밖에 안 된다. 액면가 이하다. 그런 것은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한 투기성 종목을 제외해버리면은 여기 선택한 좀 한 500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500 몇십 개가 가지고서 이 연속 검색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빨리 넘어가는데, 500 몇 개도 귀찮다 그러면은 더 압축해서 절반 이하로 확줄해 가지고 좀 우량주 중심으로 또 검색해 나가는 또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실전 기법 배우시고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잠깐 우리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에서는 주식투자는 심칠 기삼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7이고 기술이 3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다스리는. 그래서 저는요, 이 정신무장 감정 극복하는 기술을 공식적으로 제1법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할 때만 독특한 정신무장 방법. 그 다음에 매매 기술이 이제 파워 분석법인데, 제2법이 매수법, 그 다음에 제3법 매도법, 제4법 교체매매법,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실전 사례가 동영상 강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면 기초 강의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1, 20분 간단하게 차트 이야기 요거 기본만 익히면은 모든 파워 분석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매수법은요, 우리 파워 분석법에서 매수법은 큰손 개입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닥 매수법, 추격 매수법, 파워 매수법, 복합 매수법, 파워 지지 매수법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가격 기간 조정 거치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 기간 조정 거치고 끝나서 매수하는 게 이제 바닥 매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서 하는 게 추격 매수법. 나머지 이제 복합적으로 또 매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법은 큰손 이탈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처럼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가 급등하면서 막 날아가는 이 상한가 가면서 하는 주식을 어떻게 매도할 건가. 독특한 다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매수는 정말 기차게 잘 하는데 도대체 매도를 해야죠. 맨날 손해본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남기면서 매매할 수 있는 정률 매도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언제입니까?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 부도나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를 보면은 우황청심환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부도 날지 안 날지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손이 제일 먼저 알죠. 큰손이 제일 먼저 팔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트는 모소이거든요. 그래서 부도 대폭락 회피하는 방법과 급등 후 급락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봐요. 이게 뭐 거의 2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470원짜리 도대체 이거 얼마 떨어졌습니까? 계산도 잘 안 나오네요. 예, 이런 거 폭락하기 직전에 이제 매도하는 방법. 이건 다 따져보면 누가 제일 먼저 매도합니까? 큰손이 매도할 때 다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요. 이건 아예 고점에서 매도하는 모습도 없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할까? 물리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거의 70만원짜리가 현재 50만원짜리 되는데 이거
7억 샀으면 5억, 2억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 어떻게 이제 고점에서 또 피해 나올까? 또 KT 같은 경우도 우량 주식이죠. 근데 KT가 19만 9천 원, 거의 2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4만 4천 원짜리.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이 좋은 주식이다 이래가지고 장기 투자가 최고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일에 20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4만짜리 돼 있으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세월 고통으로 보내지 마세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급락하기 직전에 빠져나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종목을 잘못 샀을 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 이 안심파워 매매법은요, 제가 이 펀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금이 큰 분들, 내가, 한 억 단위 이상 되는 분들이 나는 안전하게 은행 이자 몇 배 정도만 벌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몇십 프로 정도만 벌고 말겠다. 그 정도로 목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안심하고 파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중에 몇백 프로짜리 다 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대세 판단하는 방법. 펀드 하는 분들도 대세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를 하고 전문 투자기관에 맡기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 기관에서는요, 대세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꾸 가입을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을 알아야, 지금은 가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가입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손님 물량을 어떤 식으로 매집하는가, 방법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적어 놨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파워 분석법은 이제 세계 공통입니다.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독일 직접 이 주식에 어떻게 파워 분석이 적용되는가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워 분석은 뭘 기초로 합니까?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3대 불변의 법칙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자의 목표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힘센 자가 이긴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만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게 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4차 업그레이드된 파워 500. 이거는 아예 숫자 500개 종목을 크게 올라가는 500개 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500개 종목 다 한번 봐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뚜렷한 그 기준이 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50% 이상 급상승한 종목 200개, 그 다음 100% 이상 급상승한 200개, 300% 이상 급상승한 종목 100개, 다 최근 2, 3년 내에 다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상승 직전 모습과 상승 후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상승 전에 어떤 모습이 나왔고 상승 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이제 큰손의 사전 물량 매집 모습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파워 분석 차트에서만 볼 수 있는 3면경 요 기능을 동시에 보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매수 모습은 어떻게 대입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딱 주식을 보면은 여기 일봉과 주봉, 월봉이 동시에 있죠. 월봉을 보니까 어때요? 벌써 낮은 데서 물량이 많이 대량 거래가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나고 보면은 여기 결국은 바닥에서 많은 거래가 매집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세요. 월봉 보니까 여기 벌써 여기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대량 거래가 여기도 벌써 대량 거래 들어가 있죠. 이걸 입체적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봐요. 다 이게 대량 거래가 매집이 되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어떻게 이제 연관시어서 해석을 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20년 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때 뭐가 생깁니까?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가 크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300%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봐요. 거래가 없다가 폭락해서 대량 거래 일어나더니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참 김동조 선수 어떻게 저런 거 다 개발해냈나? 그거 개발했는데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저는 본래
전공이 법학이었어요. 그래서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법학 박사과정을 마쳤고 국내에서 확실하게 이제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독일 유학 한 3년, 일본 유학 한 3년, 6년간 유학을 갔다 오자.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박사과정 마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정권회사 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이고 있어요. 술집에 갈 때마다 그놈들이 비싸게 돈을 팍팍 써대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권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유학비 때문에 걱정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정권회사 한번 가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권회사 들어가서 한 1년 만에 10억을 땡겨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학은 고사하고 12년간의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빚을 와센 상당 끝에 갚아낸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SBS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꼭 방송을 한번 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 당신 진짜 빚 갚았는지, 각종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심지어 카드 할인한 거 영수증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나서 꼭 좀 방송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 15분간 공개로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체험의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 남들 얘기하는 유명 인사들, 유명한 책들 보고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12년 동안에 치료해 나는 엄청난 물질적 손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 바로 이겁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 엘리베이터 환상이라고 과정을 무시하는 이 사고방식을 엘리베이터 환상에도 이렇게 형상화시켰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충 빨리 일확천금심리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63빌딩 꼭대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 때문에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주식하면서. 첫째, 주식에 대한 매매 기술을 저는 익히기 전에 정권회사 들어가지고 며칠간 교육받고 전문가가 된 양 막 사고 팔았습니다. 기술도 없이 매매해서 돈 벌려고 했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빚을 내가지고 빚으로 막 하려고 그랬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빚으로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거든요. 저는 이 투자자금 마련하는 과정 무시해버렸고 매매 기술 익히는 과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소중한 저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남산 계단을 올라가면서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밟는 차근차근 계단 철학으로 돌아와서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어느 세월에 꼭대기 올라가느냐,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때는 다소 좀 더디고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데서 엄청난 기회가 많아와요. 또 도움이 많이 와요. 그러한 도움과 기회라는 것은 내가 과정을 밟아놓지 않으면 맞이할 수는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단 철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계단 철학의 성공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돈 욕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돈 버는 털로 만들어라는 사실입니다. 처절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자금 100억이 1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돈 욕심을 앞세워서 하다 보면 10억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버는 털, 내가 매매 기술, 그리고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살 때, 팔 때, 쉴 때를 분명히 구별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돈 버는 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단 1,000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그 수많은 물질적 자산과 정신적 자산, 그 손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진실, 반드시 돈 버는 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홀로 서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 과정을 한 15분간 한번 여러분이 TV로 보시고 제가 마무리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